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립니다. 2회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 다양한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개국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교수님들의 강의실 밖의 다양한 모습, 정말 진솔한 모습, 에피소드, 자유로운 소통과 힐링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사연 접수받아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부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실 때 언제라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라디오,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라디오를 꿈꾸고 있는 방송, 우리 맥고라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 이제 근황 토크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어떻게 우리 박소영 교수님부터 좀 바쁘시죠 요즘에? 이거 바쁘죠. 네, 바쁘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내신가요? 요즘 가장 바쁜 건 메가랜드에 이제 제가 7월부터 처음으로 이제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랬더니 제가 강사 생활을 1999년부터 했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요청하지 않았던 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노래.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죠. 파도를 불렀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연습을 했는데 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집의 힘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실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쪽집게 백선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중률 높게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로 모시고 갈 것이냐 요즘 고민하고 있죠. 쪽집게 백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길 교수님은 근황이 어떻게 되시죠? 가장 큰 근황은 일단 우리 4년 동안 나가 있던 우리 애들이 돌아왔습니다.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 달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다가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우리 아들이 배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구 하다가 배드민턴을 치다고 했는데 치다가 다리 근육 파열이 와가지고 한 주를 쉬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고성 선수 강의 안 올라오냐 막 카페에 막 글을 올렸길래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알고 운동하다가 약간 근육에 이상이 와서 한 주 쉬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쉬다가 이게 다리 날 때쯤 돼서 지금 촬영하러 온 거예요. 왕쾌는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좀 더 쫄뚝거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왕쾌 안 돼. 불쾌해요 지금. 불쾌하고 아직까지 약간 느낌이 남아있어요. 약간 종아리가 좀 아파서 지금 앉아있는 것도 진짜 열심히 앉아있는 거예요. 고상철 교수님 요즘에 요요가 다시 왔다는. 요요기라기보다는 그 기존에 이제 제가 같이 메가랜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같이 강의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렇게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욕을 먹었어요. 뭐 강사가 강의했는데 회사 무너진다고 욕을 먹고 하면서 내가 과연 이게 열심히 내가 강의해왔던 사람인데 내가 욕을 먹을 일인가 막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막 약간 한두 달은 약간 방황을 좀 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막 운동하다가 이게 다리 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다시 요요가 안 되게 다시 돌아와요. 정확하게 날짜를 좀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언제까지는 뭐 살을 빼겠다, 몇 킬로 빼겠다, 공약 같은 거 좀 해주시면. 공약은 일단은 하면 위험하니까 일단은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아마 우리가 프로필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아마 찍으셨죠? 전 찍었죠.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이 찍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저는 이제 7kg에서 8kg 빼야 돼요. 8kg. 항상 그때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2달 정도 남았네요. 네, 2달 동안 전 8kg 빼는 걸로. 8kg 빼는 걸로. 만약에 내가 8kg를 못 뺐다, 강의를 그만두겠습니다. 어깨를 떠나겠다. 메가랜드를 떠나겠습니다.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합니다. 네. 다이어트 또 다시. 나 만약에 메가랜드 안 보이면 약속 못 한 거야. 못 우리 박수영 교수님은 이제 메가랜드 오신 지 아까 소개는 잠깐 하셨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언제 오신 거죠, 정확하게? 7월 초부터 강의를 찍었죠. 근데 방송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이종호 지인 찬스를. 지인 찬스. 저 지인이시죠? 원래 여기 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메가랜드의 강사로 뭐 2년 3년 있어도 한 번 출연하기 어려운데 전 뭐 2개월 만에 노래 부르고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드릴 따름이죠. 아닙니다. 이게 저 워낙 잘하시니까 또. 별 말씀이에요. 우리 메가랜드가 어땠었어요? 처음에 오셔서 이제 다른 데 계시다가 어쨌든 오신 거니까. 메가랜드는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서 보는 메가랜드가 훨씬 좋다. 그렇죠.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도 제가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잘 갖춰져 있고 제일 좋은 건 메가랜드가 강사진이 좋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메가랜드에 입성함에 따라 저희 강사력도
외부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메가랜드에 있다는 것만으로 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강사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것. 대한민국 1타 강사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예, 다 모았으니까. 그렇죠. 네. 또 근데 뭐 우리 홍보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좋다 정도로 하고 그렇죠. 좋다 정도로 하고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적응기는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제 겨우 한 달 반 정도 하나 넘었지, 딱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공간보다 이 자리가 너무 친숙해요. 그래요? 편안해요. 네. 그래서 좀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 이종호 선생하고 그래.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네. 예. 그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종호 선생과 같이 우리가 개론책도 한번 써보고 맞아요. 모의고사 문제도 내보고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고 무엇보다 우리 이종호 선생이 정말 잘 챙겨줬어요. 뭘 챙겨줬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제 이종호 선생 좀 챙겨주려고. 내가 부탁했어요. 좀 챙겨달라. 그랬었군요. 저는 소주만 사주면 요요 온다 조심해라. 그러니까요. 요즘 살 빼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즐겁게 정착되고 메가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 상당히 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민감한 거야, 도대체. 많이 민감한데. 막 해도 되는 거야? 막 해도 돼요. 이걸 막 하셔야지 시청률이 나옵니다. 나 세게 나간다. 예, 세게 나와요. 조금 더 세. 첫 번째 약간 밋밋했어. 근데 기대치보다. 예.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세게 할 수 없잖아요. 해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해도 됩니다. 뒷감당 제가 합니다. 정말? 뒷감당 제가 합니다. 오케이. 일단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정규 과정 외에도 일단 우리가 흔히 정규 과정이라고 하면 뭐 입문, 개념 이해, 개념 완성, 그다음에 기본 이론, 기출 이론, 문제 예상 문제, 그다음에 이론 총정리, 이론 총정리, 동형 모의고사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정규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각종 뭐 유료 특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있죠? 저 시잘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체계도 특강. 전 무료로 하는데, 예전에는 유료로 했었는데. 어쨌든 유료 특강으로 다 넣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잘부하고 뭐 최종 백선. 백선. 뭐 우리 메가에서만 하는 특이한 특강 중에서 뭐 이제 부원 특강이라든지. 계산 문제 특강. 개별 시그니처 특강도 있잖아요. 이 유료 특강, 백선 포함해서 유료 특강이 수험생들에게 정말 필요한가에 관한 주제거든요. 유료 특강이 필요한가? 이거는 박수현 쌤이 먼저 유료 특강이 필요합니까? 수험생 꼭 들어야 됩니까? 안 들으면 떨어집니까? 아니,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누구나 다 필요한 건 아니죠.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극단적인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는 뭔가 시스템을 계속 갖춰왔으니까. 근데 어느 한 시점에 바짝 뭔가를 올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그때는 링겔도 맞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료더라도? 네.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료 특강은 선택이다. 선택이다.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선택인데 50% 기준으로 봤을 때 50%가 넘어요. 유료 특강 찬성하는 쪽입니까? 반대하는 쪽입니까? 전 유료 특강에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우리는 이제 이걸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에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잖아요.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유료 특강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강사로서 약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왠지 유료 특강을 들어라라고 수강생들한테 추천하면 수강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정규 과정에서 하지 왜 유료 특강으로 뽑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개론 같은 경우에 가장 민감한 게 계산 문제 특강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해요, 필요찮아요?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수강생들이 있냐면 계산 문제 특강을 그냥 각 파트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냥 해주면 되지. 왜 그걸 따로 모아서 유료 특강으로 뽑아놨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산 문제를 각 파트별로 나왔을 때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모아놓고 맞아요. 봤을 때 전체적인 계산 문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론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자리를 강사하고 수강생이 함께하는 것. 그게 저는 계산 문제 특강의 유료 특강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메가랜드에서는 유료 특강이 이게 분명히 유료 특강인데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어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들으면 이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 이게. 그렇죠. 그 방법을 조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훌륭했어. 훌륭했어. 왜 그래? 갑자기 잘해주는 거야? 유료 특강 필요한가요? 유료 특강 안 들으면 불합격 하나요? 유료 특강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까? 이거 막 해도 되는 거야? 막 해도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이 시장의 부동산 모든 학원의 프로그램이 잘못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좋아. 이건 난 얘기를 해야 돼. 예. 나 안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아,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바꾸면 예. 평생 못 바꾸는 거지만 예. 애땡땡이나 박땡땡이나 매땡땡이나 예. 다 똑같이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주는 대로 우리는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강의를 해주고 그 파트만을 끝내라고 만들어 놓은 과정에 내가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걸 하려면 그 진도 못 맞춰, 솔직히. 근데 내가 만약에 회사에 반항을 해서, 전 기본 이론 할 때, 전 정말 이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선생님은 이걸 지켰는데 나는 안 했어. 그러면 그 회사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옛날 반항도 해봤지. 뭐, 다른 회사에 종속됐을 때 난 이거 안 할 거다 했는데. 가족이 없었어. 그래서 잘렸잖아요. 잘렸지. 네.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회사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그 만든 게 이제 개별 특강이잖아요. 근데 그 특강을 기본 이론 시간에 하고 싶은데, 제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는데,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나만의 회사인 거고, 나는 회사가 그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합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에 반항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강사도 그거 맞춰주고, 과외로 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만 더 강의해서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만들어 놓은 특강이기 때문에 이 돈이 뭐 좀 더 들더라도 저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엔 들어야 돼. 네, 들어야 되는 게. 근데 나는 내가. 반전이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듣지 마라 해서 나 유료로 했던 거를 무료로 푼 게 체계도 특강이에요. 옛날에 체계도 특강 되게 비싸게 받았어. 근데 10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잖아. 근데 그거를 무료로 풀었던 이유는 수업 시간에 못 하니까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데, 이거를 만약에 유료로 하게 되면 안 들을 것 같아. 무료로 하면 들을 것 같아서, 그럼 이거 무료로 하고, 교재는 본인이 사야지. 뭐 이것까지 내가 뭐 돈 이렇게 많은 사람이지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료 강의를 무료 강의로 돌리자. 그래서 그때 무료 강의를 돌렸는데,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특강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게 시그니처 특강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회사가 운영이 되고 교재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무료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특강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전 들으시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막 해.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시알부 듣고 딴 건 못 듣겠다. 그럼 얘라도 들어라. 만약에 정말로 뭐 사정이 안 돼서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열어주겠다. 난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이 돈이 아까워서 수업을 못 듣는 거는, 약간 좀 슬픈 일이겠지만, 그 정도까지 안 된다 그러면 사정 얘기하면 저는 뭐, 제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도 있고, 만약에 정말 그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물으면 전 무조건 필요하다. 아마 그 제도적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생각에 동감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애들 수학학원 뭐 하나 보냈는데 한 달 보냈는데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최소로 잡은 겁니다. 거기는 가면 1시간 하잖아. 1시간 뭐 보강까지 해도 뭐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이 하루에 4시간. 교수님 6분 오시지 않습니까? 싼 분들도 아니에요. 다 금액도 다 많이 주고. 사실은 우리 뭐 동영상 수강료 결제하는 비용, 학원 결제 비용이 이거 뭐 수험생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상황이. 과도하게 싸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요 비용 자체가 그 유료 특강이 원래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전체 금액에. 예를 들면 동영상 끊는데 얼마? 그럼 이 비용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우리가 흔히 객단가라고 하죠.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 비용, 뭐 편집 때도 관계는 없는데 써야 되는 비용 갖다 회사에서는 측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유료 특강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그 전체 금액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결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특강을 찬성하는 주인데. 나 찬성해. 한두 개 정도 이 특강 꼭 들었으면 좋겠다. 유료 특강. 고상철 교수님 공법에 국한해서 내 특강 중에서 꼭 들었으면 좋겠는 특강. 유료 특강 기준으로만. 그럼 무조건 시잘부. 한 개. 네. 시잘부 하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박수현 쌤은 유료 특강 중에서 나의 원픽 유료 특강.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쪽집게 백선?
저도 쪽집게 백선이거든요. 저는 쪽집게 백선인데 계산 문제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건데 계산 문제는 제가 왜 계산 문제 특강을 들으셨으면 좋겠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심리학에 딱 들어가셔서 1차 문제를 볼 때 시험을 시험을 치르게 되면 사실은 계산은 일단 본의 아니게 제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제끼고 왜냐면 뒤에 뭐 민법 오롯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계산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모아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 문제를 어차피 한 번에 풀어야 되는데 그 한 번에 푸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학 개론에 국한한다면 계산 문제 특강이랑 쪽집게 백서는 좀 이렇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제가 31회 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맞습니다. 1교시에 개론 풀면 당연히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를 푸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 예전에는 계산 문제가 4-5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9문제에서 10문제를 포기해버리면 75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합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계산 문제가 다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연습을 한 번에 모아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계산 문제 특강하고 쪽집게 백선을 꼭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쪽집게 백선을 들어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쪽집게 백선은 강사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말 그대로 찝어낸 문제들이잖아요. 프라이드죠, 프라이드. 그러니까 그 백선에서 그의 시험장에서 적중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강사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앞으로 강사 생활을 이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백선 강의는 꼭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백선이 나는 좀 돈을 더 받고 아까 얘기했던 게 돈을 더 받고 백선을 나는 정규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돈을 더 받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워낙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이 그 말이야.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특강이니까 안 듣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건데.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어. 무료 강의로 좀 풀어버리면 이 강의는 무료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게 너무 체계도 강의가 저는 부동산 문법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강의거든요. 근데 그게 무료로 풀리고 나서부터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안 들어. 맞아요. 옛날에는 그거 들으려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그렇죠. 그랬는데 기소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정규 수업 시간에 하루 아침에 9시, 10시부터 한 6시까지 앉아서 듣고 나면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무료로 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 오히려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듣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유료하고 무료의 차이점은 무료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기본 이론하고 이게 충분히 돼 있으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수액이잖아, 수액. 내가 지금 영양제가 좀 뭔가 부족한데 영양제를 좀 맞춰서 어디 약간 약한 부분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수액 맞고 우리가 보충하는 건데 그게 보충이 유료로 돼 있다 보니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돈 주고 들어야 돼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안 하지. 효과가 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홍삼도 먹는 거. 나는 그 수액도 실비 청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좋겠는데 회사 정책상. 그러니까 회사도 솔직히 그러다가 망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치킨 싸움 하면서 힘들어지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강사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강사가 오히려 열심히 안 하잖아요. 좋은 문제 더 만들려고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대가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걸 또 경쟁적으로 하려는 선생은 없을 거야. 이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근데 그 정도 또 있어야, 유료 특강 있어야 선생도 뭐 이틀 3일 밤 새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강의하는데 맞아요. 대가가 없으면 누가 또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어. 그럼 그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자료가 있는 것에서 발췌해서 그냥 짜집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더해서 뺄 것 빼내고 정말 나올 것들만 추려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그냥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내줘요. 솔직히. 1대1로 메일을 보내면 보내줘. 안 보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자료든지 간에. 정말. 보내주면 그다음부터 메일을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써요. 그런 경우가 10명이면 8명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고맙다는 얘기도 하나도 못 듣는데 이걸 그냥 무상으로? 앞으로 보내주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무료로 고마움도 네. 모르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그런 적 있어요. 보내줬는데 밴드 톡으로 보내줬어. 근데 받고 읽었어. 근데 읽은 표시 나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와야 되잖아요. 없어. 없어. 그럼 나 최소한 감사합니다 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솔직히 내가 까칠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깜빡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나도 보내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연락해서 간절하니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수강생 중에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특강을 무료로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합격하시면 중개 보수를 무료로 해주실 거냐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둘이 친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까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는 방송이잖아요. 두 분 안 까칠해요 별로. 그렇죠. 세상 까칠한 사람 너무 많은데. 그렇죠. 내 이름 좀 나중에 뭐 비읍 얘기하는 거. 까칠한 사람 너무 많은데. 비읍 얘기하는 거. 두 분 까칠한 편 아닙니다. 유료 특강은 어쨌든 수액 아까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수액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단기간에 어떤 몸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분이 맞으라는 거죠. 그렇지. 필요한 분이. 우리가 정규 강의에서 안 한 건 아니잖아. 네, 다 했는데 그걸 혼자서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별도로 시간을 빼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또 취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고라든지 이런 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다. 이 자본주의 시장인데 당연히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도 변호사 형한테 과외를 받는 애는 합격해. 돈 많으니까. 근데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자료를 못 받아. 근데 그런 시장이 돼버려서 자본주의 시장이 됐고 돈이 있으면 합격하는 시장이 됐고 근데 내가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만약에 우리 아들이 과외를 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럼 과외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한테는 안 쓰는 거야. 어떻게든 무료를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아끼는 거 좋은데 아끼다 똥됩니다. 저는 그냥 써야 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데 아끼랑 똥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막 던지는 거야. 아끼지 말고 쓸 거는 써라. 왜 이유가 있냐면 유료 특강일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판단해서 이 정도 점수 나오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럼요. 난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요. 나도 그래요. 유료 강의 듣는다고 해서 나한테 내가 더 오니까 어떻게든 들어라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상황 이 정도면 다른 과목에 신경 더 쓰셔서 맞아. 하십시오라고 그냥 얘기하니까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속이 더 편할 수 그렇죠. 일단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유료 특강 너무 이렇게 열기가 지금 엄청 더워요. 두 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더운 건 아니죠? 예, 그냥 덥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약간 지원 사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그랬는데 그건 확실한 거는 우리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메가랜드 뒷담화에서는 회사 뒷담화도 나갈 거니까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유료 특강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특강이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약간 또 분위기를 캄다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열기가 엄청 뜨겁네요. 네. 고상철 교수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자, 이 사연이 여러 가지 많이 듣던 내용인데 그 고민이 많아 보이는 사연을 하나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은 2차 준비 수험생입니다. 지금 카페에서 많이 돌고 있는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이 막 19개 막 달렸나 봐. 그래서 논쟁이 되게 세서 제목이 되게 센 질문이었나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기출만 공부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태클 금지라고 딱 써 있어요, 가로에. 태클하지 마, 태클 걸지 마라.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2차 준비생인 수험생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안 되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인강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단권화도 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 기출 그리고 플러스 요약서 회독 플러스 백선 등 암기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기출만 하라는 글이 좀 많이 보이네요. 비판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이론 강의 없이 기출 문제만 풀어서 외우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럼 왜 그 많은 인강을 시간 써가면서 듣고 있는 건지 현타.
이론 강의 없이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 이게 과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세네요. 그럼 기출만 하겠다. 기출만 하겠다. 태클 들지 말고 순수하게 궁금하니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고상실 교수님부터.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어. 기출만. 근데 약간 위험성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베리 덴저러스하죠.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으로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왜 기본 이론을 하라고 그러겠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데 내가 기출만 봐가지고 딱 60점을 맞춰가지고 가겠다. 이거는 내년을 또 준비하게 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솔직히 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은 위험하다. 위험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60점을 넘어야 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기출 문제 시험만 달달 돌려도 한 50점에서 6점 나와. 나오는데 다른 과목이 안 나오잖아. 분명히 이제 중개사법에 점수가 나와서 공법에 던져줘야 되는데 기출 문제만 해가지고 고득점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되게 불안한. 근데 가능성 없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게 하지 말고. 가능성은 몇 프로로 보십니까? 기출만으로 기출만으로 했을 때 하겠다. 전체 공법만 봤을 때는 80%는 될 것 같고. 가능하다. 네, 근데 6과목 전체로 봤을 때는 2차만 하는 수험생이라 했으니까. 2차만 하는 경우에는 저는 한 40%? 50%못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어차피 뭐 60점, 70점 목표라는 네, 그 목표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과목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중개사법은 80점을 맞아야 되니까. 80점 맞아야지. 그럼 기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많이 부족하지. 부족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걸 나는 이 글을 봤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글을 봤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진짜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한쪽은 이론 플러스 기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예 이론 베이스 없이 그냥 기출 문제만 푼다는 얘기야. 운전면허 시험처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과연 실제 시험장에서 응용해서 풀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의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출 문제만 먼저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머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사고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있어도 시간을 전략해서 그냥 조금만 들여서 합격하고 싶다. 이 생각이 주도적인 거야.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공부했듯이 그냥 문제만 외우고 가려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가능하냐? 제가 봤을 때 개론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차라리 2시간 합격당해서 이론 베이스를 먼저 짧은 시간에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기출 문제를 해줘야지 기출만 푸는 건 오히려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기출만 봤을 때 1차 합격은 몇 프로, 2차 합격률은 몇 프로입니까? 저는 만약에 이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기출 문제만 풀어보고 들어간다. 저는 개론 같은 경우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40점? 40점. 40점이라고 봐요. 진짜로.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박한 것 같은데. 아니. 예.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도 후하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을 봐서 알지만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민법도 봐봤지만 기출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출 문제만 달달달 하고 들어간 건 천지 차이거든. 민법도 아마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40점에서 50점일 거예요. 합격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시간도 오히려 더 걸리고. 뭐 2차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답변은. 네. 저는 그래도 뭐 기출을 왔다가 완벽하게 뭐 습득을 했다. 예를 들면 숙제가 다 끝났다. 그게 가능해요? 뭐 어쨌든 아니 기출만 풀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왜 공부를 하셨어요? 아니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얘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수강생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진짜 기출만 가지고 합격을 하겠대. 그리고 심지어 무료 강의만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무료 강의만 그것도 하나만 듣고 합격하겠대. 누구 걸 전체적으로 다 듣는 것도 아니야. 본인의 학습 능력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합격했다고 막 글을 써. 나는 기출만 풀어서 합격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뭐 자꾸 겁을 주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 겁을 줬구나 내가. 민법은 저는 한 30-40% 합격할 확률이. 개론은 근데 60-70%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론은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 깔리는 점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론은 60-70%. 근데 2차에서는 50% 미만이라고 봐요. 2차는 절대 안 되는. 2차는 좀 힘들다고 보고 개론만 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개론 선생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동의할 수 없어. 이게 그거야. 이게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못 봤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인데 자기는 기출문제집 하나만 다들하고 시험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나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이거 가지고 합격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의는 왜 하는?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기본이 40강을 하는데 그거 안 듣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론을 좀 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했다면 그거는 내가 좀 인정하겠어. 근데 기출문제만 갖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00%.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오늘 약간 격해졌는데 답변이 엄청 격해졌는데 특히 우리 박수현 쌤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박수현 쌤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기출 문제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근데 고상철 쌤하고 제 의견을 일치하는 건 저는 개론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법만 봤을 때는 원하는 목적의 점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힘들다.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그러니까 좀 갈아치시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났어. 앵그리. 자 그러면 고민 이슈 이번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귀엽게 시작을 해봤는데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못해 난 이제. 제가 여기 하면 사연 이슈로 여기 사연 이슈 정말 안 맞네.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항상 뭘 못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력이죠. 박자가 잘 안 맞으니까. 박자도 못 맞히고. 파도 때 다 알고 있는 거야. 파도 때. 자 여기 사연 이슈 과정은 마무리. 남들 또 맞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우리 고상철 교수님은 자녀분들이 호주에서 4년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막 3년 넘게 못 보고 막 그랬었죠. 그쵸. 1년은 봤지. 내가 갔다가 왔을 때 그때 코로나 터졌으니까. 2년, 3년. 2년 조금 넘었죠. 그럼 우리 그 명진이 도윤이죠? 명진이 도윤이. 고명진, 도윤. 자녀분들한테 돌아온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영상편지로 여기 보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진아, 도윤아, 아빠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느낀 거는, 가족은 함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릴 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더 열심히 아빠가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잘 보내줄 수 있도록 할게. 근데 명진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반항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함부로 아빠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중2병을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잘 하고, 둘째 도윤이는 아빠랑 어렸을 때 많이 같이 못 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사랑해. 눈가가 완전 빨개졌는데요, 눈동자가. 저요? 눈물 한번 나고 이래야 되는데. 눈물 이제 아까 좀 뿌릴 거야. 아쉽다. 우리 박수영 교수님은 랜드 프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방송 모시는 분들, 지금 강의 따라오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약간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제가 원래 이런 말 정말 안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지금 랜드프로에서 따라오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합격을 꼭 제 최선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꼭 합격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합격생 모임을 제가 주도를 해서 꼭 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 돈도 내시고. 돈도 어느 정도 내야죠. 어렵지만. 다 내는 건 아니고. 그렇죠. 다 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찬조한다. 우리 이종호 선생이 와서 같이 좀 찬조해 주면 다 낼 수도 저도 있겠죠. 갑자기 찬조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리겠습니다.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2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굿바이. 안녕. 안녕.